지금부터 고선서원 유교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우 지역의 노사학 현장,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우 지역의 노사학은 지난 두 번째 강의까지 해서 노백헌과 개남에 대해서 유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우 지역의 노사학은 월고 조성과 개남 최승민, 노백헌 정재규, 산석 김현옥 이런 직접 문인에 의해서 시작은 다른 성제나 한주 학단에 비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제전 문인에 이르게 되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강우 지역에 남아있는 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 현장과 또 관련 기록들이 사실 많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간에 투영된 그 의미를 좀 파악해보고 강우 지역 그 노사학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강우 지역에 남아있는 노사학의 현장, 예를 들어 노사학파가 강학을 했던 그 주요 공간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강우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노사학파의 강학 공간, 특히 다른 학파보다 노사학파 쪽에서는 이 강학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산청 일대와 하동 일대와 합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우 지역에는 노사학파의 강학 공간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지는 것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지요. 그 선행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강학 공간, 학파와 당색과 학파를 넘나들면서 두루 교유했던 것이 당시의 특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학파는 학파 내에서의 강학 공간이 다른 학파에 비해서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지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산천제, 신안정사, 악양정, 그리고 뇌룡정은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개남정과 하몰정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원암도 얼마든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 명옥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또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서 요 4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천제가 되겠습니다. 남명의 강학 공간이었던 산천제입니다. 매산자의 내천자, 신의 천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라는 거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명매와 함께 산천제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산천제는요, 남명의 만년의 61세 때 남명조식이 산청 덕산으로 옮겨와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부했던 공간입니다. 내천자가 아니라 하늘천자를 씁니다. 산 위에 하늘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산천이라는 남명의 공간인 산천제의 산천은 주역 대축궤에서 따왔습니다. 대축궤에서 설명하기를 강건하고 독실하고 환하게 빛나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천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된 인도를 끝까지 궁구해서 가보면 산 꼭대기를 상징할 수 있죠. 열심히 인도를 추구해서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다 올라왔구나, 내가 다 완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그 위에 천도가 있더라 라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산천이라는 의미인데, 남명은 이런 뷰를 찾기 위해서 지리산을 12~13번 정도를 젊어서부터 찾아다녔지요. 도반으로서의 천왕봉을 염원해서 찾아간 공간이 산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1558년 4월에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두류록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산 위에 하늘이 있는, 인도의 끝인 산 위에 천도를 상징하는 하늘이 있는 그런 뷰를 찾아서 헤매다가 61세 때 찾아간 것이 지금의 산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천제의 그 터를 잡으면서, 즉 덕산의 터를 잡으면서 그가 지은 시를 통해 왜 그 늙음하게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로 옮겨와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남명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공간인 시가 지금 덕산복거라는 시입니다. 산천제 주련에 지금도 걸려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노사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 노백흔도 그렇고 계남도 그렇고 산석도 그렇고 남명조식에 대한 정말 지극한 정성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산천제에서의 강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산천제에 담겨있는 남명의 뜻을 살펴보면 요 시가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험산 어느 곳인들 정말 이보다 더한 훌륭한 공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 가까이에 있는 천왕봉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에서 스스로 묻지요. 61세가 되는 이 늙음한 나이에 진짜 빈손으로 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서 뭘 먹고 살 건가? 스스로 묻고 마지막 구에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산천제 앞에 시천, 덕천강이 흘러가고 있지요. 저 물만 먹고 살아도 괜찮다 라는 의미의 이런 시를 덕산복고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 골짜기로 들어온 것은 천왕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천제는요, 이 서재만 있고 동제가 없습니다. 이쪽에. 왜냐하면 이쪽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앞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천왕봉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동제가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이겠지요. 지금도 산천제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런 뷰가 되겠습니다. 천왕봉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이런 뷰를 찾아서 평생을 천왕봉을, 이런 뷰를 찾아서 지리산을 다니다가 만년에 여기에 터를 잡은 그 남명의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즉 1800년대에 이르게 되면 남명학파는 아시겠지만 인조반정 이후 완전히 쇠퇴합니다. 그런데 1800년대 이 시기에 와서 강호 지역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성제학파, 한주학파, 노사학파가
어울려서 당색과 학파를 막론하고 교류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리산 유람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유람이 급증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코스로 가더라도 어떤 사람과 어울려 가더라도 덕산에 있는 남명 유적지가 꼭 코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데에는 대원사 또는 대원암이 빠집니다만 노사학파 포함한 그 당대의 강우지역에서 활동했던 여러 학파의 인물들이 모여서 덕산에서 남명유적을 보고 대원사를 거쳐서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이 코스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때 산천제에 들러서 남명의 유적들을 확인합니다. 남명은 생전에 공자, 그리고 영계 주돈이, 명도 정호, 그리고 주자, 이 네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일을 표하면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덕을 자신이 닦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손수 초상화를 그렸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그림으로 보이는 거는 남명이 몸에 지녔던 경의금과 성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그 성현의 초상화가 지금도 남아 있지요. 이 골짜기로 지리산을 찾아가던 19세기의 강호학자들은 산천제에 와서 이런 것들을, 남명의 이런 흔적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산천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을 따라서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덕산에 이르러서 산천제에 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선현의 초상화도 만나고요. 남명의 흔적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여기가 지금의 남명기념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일까요? 한번 크게 다른 쪽으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산천제입니다. 그러면은 덕산복거라는 시에서 빈손으로 들어와서 뭐 먹고 살 거냐 스스로 묻고, 아니 앞에 흘러가고 있는 이 덕천강이 이 물만 먹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에 그 나오는 그 심리의 물, 이 덕천강이 되겠습니다. 시천이라고도 하죠. 그럼 산천제 있고 뒤에 여기 남명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는 여기가 남명의 종가죠. 예전에 여기 요 터가 다 종가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 여제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엄폭 패여 있는 요 산에 여기가 남명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묘소도 남명이 생전에 본인이 직접 터를 잡은 건데 여제하고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천제가 있으니까 19세기에 강호학자들이 지리산을 오르기 위해서 덕산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와서 산천제에서 그 네 선현의 초상화를 참배하고 여제에 가서 경의금을 보고 남명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 골짜기, 그럼 조금 더 가면은 덕천서원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참배를 하고 실제로 다 몸으로 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천제에서 강의를 실제로 자주 하게 되죠. 지리산 유람도 잦았고 가는 도중에 강의도 하고 일부러 남명에 대한 존중의식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와서 산천제에서 강회가 찾았었지요. 남명의 묘소는요, 지금 위가 남명의 묘고 밑에는 부실인 은진송씨 부인의 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든 남명을 찾아오는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이 산천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이지요. 강호 지역 노사학파의 아주 중요한 강학 공간 중의 하나인 산천제였습니다. 두 번째, 단성에 있는 신안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요. 지금 여기 요 비석은 지금 이 신안정사에서 1902년에 노사집을 간행하게 되죠. 그걸 기념해서 세운 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신안정사고 뒤에 사당이 있고요. 여기가 신안서사입니다.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 비석 노사 기선생 문집 간행 기실비라고 해서 여기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안정사는 1538년에 신안영당으로 처음 건립이 됩니다. 중국 신안에 있는 추자 사당을 본받아서 추자의 영정을 봉안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신안정사는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에 있습니다. 단성은 안동 권씨와 성주 이씨의 집성촌이죠. 그들이 공동으로 추자의 영정을 봉안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수령에게 건의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1801년에 우암이 세상 떠고 난 뒤에 우암 송시열을 역시 같이 봉안을 합니다. 추자는 중국에서, 우암은 조선에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안정사 사당에 지금은 추자와 우암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1869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가 1874년에 다시 재건을 하고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신안정사는 강호 지역에 특히 단성 쪽이 강성이죠. 이 노론이 그런 노론이 강세한 지역에 노사학파의 대표적인 학문 공간입니다. 신안정사는 특히 이 노사학파로서는 빠뜨릴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지요. 단성에 특히 이 노베컨의 문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안정사에서의 강회가 참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신안정사는 역대로 창건된 것도 1538년이면 꽤 일찍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남명의 학문 인조반정으로 남명학파가 쇠퇴하고 난 이후에 사실 남명학의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산천제도 아까 설명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만 인조반정 이후에 거의 산천제도 쇠퇴했다가 남명을 제사 지낼 공간이 필요하게 되자 1800년대 초반에 다시 재건을 한 게 산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천제에서 남명의 강학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모실 공간을 찾으면서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인가 아마 제사를 모신 걸로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신안정사는 노베컨의 문의들이 특히 이제 이 단성 지역에 많다 보니까 이 신안정사는 특히 이 노사학파 쪽에 강학이 많았던 곳인데 노사학파뿐만 아니라 1538년에 건립된 이후로 강우 지역에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강우학이라고 용어를 지금 정착시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강우 지역의 학자들의 그 공부 공간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문화유적이나 그런 공간들이 그 역사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요. 서원도 그렇고 누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신안정사는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그러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보존되고 있는 거죠. 1902년에 노사집을 가능했고요. 현재는 남아있는 건물로는 신안정사와 신안서사와 그 다음에 사당인 신안영당이 있고요. 뒤에 바위 각자까지도 의미가 굉장한 그런 문화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정사는 이렇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찾아가더라도 가는 도중에 잘 가고 있나? 라고 한 2번 정도는 의구심을 가져야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안정사고요. 뒤에 영당이고요. 사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안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사집 간행 기념비가 여기 있습니다. 신안정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신안정사가 있고요. 신안정사를 좀 당겨보면 비례부동이라는 그런 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이 비례부동은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의종 황제의 그 친필 글씨를 새겨 놓은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 그 민정중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더니 그 의종이 친히 이 글을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중이 돌아와 가지고는 그 의종 황제의 어필이죠. 글씨를 우암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비례부동은 어디에 가면은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 있죠. 비례부동.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걸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요. 화양구국에 가면 우암에 그 은거에서 살았던 강학처인 암서제가 있지요. 민정중이 그때 여기 있었죠. 우암이. 민정중이 그 어필을, 의종 황제의 어필을 우암에게 전달했더니 우암이 이 화양동 바위에 새기게 됩니다. 그 명나라 신종을, 우암이 명나라 신종을 그 모셨던 만동묘도 지금 화양동에 있고요. 우암이 세상을 떠자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또 화양서원을 세워가지고 우암을 제사 지내고 있지요. 민정중에게서 받은 비례부동 그 황제의 어필을 이 바위에 새기게 했습니다. 우암이. 지금 여기 당겨보면요. 여기 글씨가 여기도 글씨가 있고 여기도 글씨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비례부동을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비례부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숭정 황제 어필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의종 황제의 친필 글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씨는 숭정, 1월, 대명, 천지라고 하는 8글자가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이지요. 그래서 신안 정사에도 우암이 모셔져 있으니까 거기에도 비례부동을 새겨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신안 영당 뒤에 가면은 여기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당겨보면 신안이라고 하는 주자의 영정이 있던 그 신안 주시죠.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 주시들, 그 신안이 새겨져 있고 그 옆에 보면 이 글씨가 8글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모도원 지통재심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모도원 지통재심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날은 저물고 길은 먼데 지극한 그런 원통함이 마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효종 황제와 효종 임금과 우암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북벌론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접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효종 임금이 했던 자기의 심정을 드러낸 말입니다. 그 뭐 우암도 마찬가지였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우암을 모셔놓은 이 신안 정사에 이 글씨를 새겨 놓은 걸로 보입니다. 신안정사는 정말 대표적인 노사학파의 활동 공간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살펴보기를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가 내룡정으로 가겠습니다. 산천제에서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대 노사학파뿐만 아니라 당시 강우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러 학자들은 남명에 대한 지극한 존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노사학파가 좀 더 강렬한 점도 있습니다. 뇌룡정은 남명의 역시 강학 공간이고 합천 삼과 외톨이 토동마을에 있습니다. 지금 주련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남명의 부친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모친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좀 부유했던 그 처가가 있는 김해로 가서 산해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친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처가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고향인 삼가 토동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공부 공간으로 만든 것이 이 뇌룡정이 되겠습니다. 뇌룡이라는 말, 우레레자에 용룡자를 씁니다. 이 뇌룡이라는 뜻은 장자에 나옵니다. 지금 요 주련도 요 딱 두 구만 이렇게 붙여놨죠. 되게 좀 특이한 경우지요. 시거의 용현, 연목이 뇌성에서 뇌룡이라는 뜻을 취해왔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시동, 옛날에는 제사 모실 때에 지금처럼 지방을 놓거나 사진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집게에 아이를 앉혀놨었죠. 그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마치 용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여의주를 물고 정말 올라갈 때에, 승천할 때에
그 신비한 조화를 부리듯이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연못도 평상시에는 정말 잔잔해서 조용히 있다가도 막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확 뒤집히는 그런 크게 울리는 것처럼, 어, 세상에 큰 어른은, 지식인은 자기 소리를 내야 될 때와 내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해서, 내지 않아야 될 때에는 시동처럼 혹은 연못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정말 용이 승천할 때처럼 뭐 천둥번개가 치듯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남명이 여기서 자기 학문의 정말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노사파와 연계해서 내룡정은 같은 합천에 적을 두고 있는 정제규와 후산 허유, 노백헌 정제규와 후산 허유가 이곳에서 강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삼가 그 현감이었던 신두선이 이 둘을 초빙해서 내룡정에서 강학을 하게 하지요. 노백헌 포함한 노사학파의 강학에는 특히 내룡정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룡정이 있는 토동마을은 현재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내룡정입니다. 여기가 내룡정이고, 뒤가 남명을 제향하는 용암서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동마을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내룡정이고요. 여기가 용암서원이고, 여기가 토동마을인 거죠. 이제 전체가 맞습니다만, 남명이 태어난 외가가 있는 생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라인으로 적용이 되고요. 내룡정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서 살펴보면, 내룡정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았던 그 주련이 두 개가 여기 있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특이한 것은 양쪽 담장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요. 내룡정의 문은 들어가는 입구와 양쪽, 담장의 양쪽 두 개가 있습니다. 요 구조는요, 남명의 그 도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명사도입니다. 신명은 마음을 뜻하고요. 마음을 뜻하는 신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태일군입니다. 즉, 마음을 수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오는 유혹과 구관이죠. 귀로 들어오는 유혹인 들어오는 관문인 이관과 눈으로 보는 유혹이 들어오는 목관, 요 세 개에서 들어오는 유혹만 막아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지켜낼 수 있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남명이 직접 그려서 스스로 정심, 마음을 닦는 요체로 삼았던 그 도판이 되겠습니다. 신명사도라고 그러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 내룡정이 되겠습니다. 당대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데 당대에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훌륭한 집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요런 실제로 구조는 이 신명사도의 구조를 가진 이런 집 구조였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사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토동마을의 전체 그림이죠. 내룡정이 있고 용암서원이 있고 여기가 본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가가 아니죠. 참 생가가 되겠습니다. 남명은 여기가 외가입니다. 인천 이시, 어머니가 인천 이시인데 어머니가 친정에 와서 남명을 낳은 거죠. 합천군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생가 여기도 인천 이시 문중에서 땅을 사들여서 정말 정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비를 다 해서 지금은 일단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정신을 살피고 이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합천군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동정통마을을 조성하는 거죠. 뇌룡정, 용암서원, 생가, 그리고 남명이 여기서 뭐 낚시하면서 논이뤘던 영파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어서 남명의 선비순례길이라고 하는 이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제가 그제 드론을 가지고 다녀왔거든요. 여기도 내룡정도 노사학파의 강학 공간으로는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그 노백헌 정제교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후산 허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백헌이 어느 곳에 뜨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또 이렇게 모여서 강학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내룡정의 공간도 한번 꼭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강 쪽으로 훨씬 더 치우쳐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 이게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안쪽으로 좀 옮겨서 다시 이건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내룡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공간으로서는 악양정도 뺄 수가 없습니다. 악양정은 특히 노백헌 포함한 직전문인 산석, 김현옥, 기남 최승민 이런 사람들 다 하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지요. 물론 계남도 삶의 공간을 여러 차례 옮겨가고 산석도 옮겨갑니다만 하동은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고 그 중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강학 공간은 악양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형태로 복원이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양정은요, 함양 계평마을에 살고 있던 일주 정여창이 38세 때부터 한 3년 정도 살면서 공부했던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여창은 무어사화 때 연루가 돼가지고 죽임은 당하지 않고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6월에 세상을 뜨죠. 그리고 그해 10월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고요. 근데 사실 악양정은 무어사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 정여창이 유배가고 난 이후에는 거의 폐허로
남아있다가 갑자사화 이후에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러서 1558년 4월에 남명이 지리산 유람을 하면서 섬진강을 따라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청학동 쪽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악양정을 거론을 하면서 남명이 이후에 청학동을 찾아 지리산 유람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유람록에 자주 거론되는 명소가 됩니다. 그것이 악양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섬진강이고요. 여기가 19번 국도인데 여기를 따라서 가면은 지금 이쪽으로 가면 쌍계사, 특히 청학동으로 가는 곳이고 악양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악양정은.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굴의 하암사가 나오겠지요. 지난번 개남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악양정에서 특히 이제 강우 지역에 강우학자들이 소학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굴의 하암사에서 강우학자와 노사학파 중에서 강우 지역의 노사학파와 호남 지역의 노사학파가 만나서 대대적인 강회를 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굴의 하암사로 가는 도중에 노백헌 정제교를 비롯한 강우 지역의 노사학파들이 악양정에 들러서 강회를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이 노백헌 정제교의 악양정 회유기가 되겠습니다. 그 악양정이 여기 있습니다. 남명은 배를 타고 1558년 4월 16일 날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람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를 세우게 하고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일두의 그 강학 공간이 있던 곳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두는 우리나라 조선 그 유학의 도를 열어준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후에 이 길을 따라서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가는 유람자들의 유람록에는 어김없이 여기에서 일두를 흠모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요 악양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가 악양정이고 뒤에 사당이 있습니다. 개인의 강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악양정은 뒤에 사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 옆에 고직사가 있습니다. 고직이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젊은 부부가 살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요. 그리고 늘 문을 열어놓고 되게 밝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기 전에는 그 어떤 노인 한 분이 고지기로 있었는데 그분이 있을 때는 여기가 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환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찾아갈 때의 느낌이 음산한 느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두가 여기를 오게 된 것은 그 지리산의 요 모습과 섬진강의 요 경관을 좋아해서 함양에서 이곳으로 와서 틀을 잡아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섬진강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섬진강과 건너는 전라도 광양 쪽이니까 여기가 백운산이죠.
백운산의 이런 산세와 관련한 요 전망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또 이런 모습을 둘 다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악양정인데요. 일두는 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품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악양정과 관련해서 일두집에는 시가 딱 한 수 남아있지요. 물론 다 통틀어도 한 수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련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기둥에 있는 하나, 둘, 셋, 요 네수, 요 네 구는 일두 정여창의 악양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풍포봉범 농경에 이런 식으로 이 운자를 써서 이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길을 따라서 섬진강을 따라서 지리산 청학동으로 유람 가는 유람자들은 이 일두의 이 운자를 따서 화답시나 차운시를 정말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차운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도 한번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벽에 붙어 있는 요 주련 요거 그 다음에 요 뒤쪽 거 그 다음에 요 앞쪽 말고 뒤에 있는 거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요 내구 요 내구는 배국은 정여창의 자가 되겠습니다. 정여창과 함께 두류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다 악양호는 지금 악양 들판에 있는 동정호를 악양호라고도 부릅니다. 그 악양호에 배를 띄우고 라는 시로 그 차운을 합니다. 아까 그 정여창의 시에 차운을 한 김일손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이 지리산 유람을 갔다가 산을 봤으니 이번에는 물을 보러 가자라고 해서 정여창의 거처인 악양정으로 찾아오다가 동정호에 배를 띄우고 일두가 먼저 아까 그 시를 지었니 타경이 거기에 차운한 시가 되겠습니다. 요 두 수가 지금 악양정의 주련으로 걸려 있습니다. 시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오사와 이후에 완전 폐허로 남아 한 400년 정도를 폐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악양정에서 소학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악양정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3칸 정도로 중건을 했다가 1900년에 정축하고 1901년에 정축하기로 하고 1901년에 낙성을 합니다. 그때 정여창의 개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사와 문중의 후손들, 특히 경상도 관찰사, 하동 군수 등이 다 협업을 해서 악양정을 중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일두는 동방오현으로서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었고 우리 조선의 도학을 열어준 인물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에 있는 하동의 인물이다 내지는 이런 지역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선현으로 존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강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사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노사학파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아까 악양정 회유기가 1891년에 있었고요. 특히 산석과 계남은 하동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들 말고도 노베컨의 문인들 중에 하동 사람이 꽤 있지요. 그 다음에 계남의 문인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들의 문인에 의해서 특히 하동 출신들 문인에 의해 가지고 악양정 중건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밌는 일화들이 있지요. 유호인의 시가 한 수 남아 있는데 그 시에 악양정을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와 남명의 유람록에서 악양정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두는 매화나 대나무를 되게 또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인근에 매화나 대나무가 자라는 거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중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악양정이 있고 뒤에 사당이 있지요. 요 사당은 원래는 개인 공부 공간의 사당이라는 거는 사실 제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는 거는 위치에 맞지는 않지만 아주 특이하게 사당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당의 이름은 덕은사가 되겠습니다. 덕은사라고 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이 덕은사는 덕 있는 사람이 언거했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고, 그 악양정 중건기에 보면 하동의 인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일두가 공부하던 이곳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당에 추자와 한원당 김근필과 타경 김일손을 일두 정여창과 함께 제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두의 학문은 회암 추자에게서 얻었고 한원당과 타경이 그 도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로 사당에 같이 모셔놨습니다. 제가 한번 사당 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은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문을 만약에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에 추자가 주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타경과 한원당의 신의가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추자로 치면은 보는 쪽으로 왼쪽에 보면 여기에 일두와, 근데 이 한 분이 더 있어요. 돈제 정여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게 일자가 빠졌습니다. 일두의 이 사촌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추자가 주향인 공간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마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이 새로 나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는 악양정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19번 국도를 따라가면 훅 지나가게 되지 마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네, 그나마 지금은 이정표가 여기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교통 표지판에 악양정의 이정표가 좀 기록이 되면 훨씬 더 찾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선현으로서는 굉장히 또 역사가 깊은 그런 공간이고요. 특히 노사학파와 관련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요 4곳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2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옥종면 월행마을에 가면은 하멀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되면 달이 잠기는 그런 곳이라는 데인데, 하만 조씨 집안의 그 정자 누정입니다. 월고 조성가의 동생인 횡구 조성택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문을 보면
그 월고의 형제들이 그냥 공부를 했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시나 이런 작품들이 빼곡히 정말 걸려 있는데 가보면 그 당대에 활동했던 그런 뭐 기라성 같은 여러 학파의 인물들의 작품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 공간도 다음에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개남도 삶을 많이 옮겨 다녔지요. 근데 만년에 들어와서 살았던 데가 여기 개남정입니다. 옥종면 투양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 강의를 위해서 엊그제 다녀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에 이제 소개하는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곳입니다. 2012년에 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황폐해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명옥정이나 다른 이런 데도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만 이 개남정만큼 황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개남정인데 이 문을 열면 여기에 이런 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마 이거 여기에 올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창문을 열고 가보면 대청, 그러니까 마루에 그 나무 사이로, 그 마루판 사이로 대나무가 막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개남의 일생에서 마지막 공간이었던 곳입니다. 뭔가 문중이든 지역에서든 지자체에서든 뭔가 좀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사학파, 강우 지역의 노사학파의 강학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을 몇 곳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소개를 했으면 훨씬 더 한 감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강우 지역에 남아있는 노사학의 현장들을 좀 관심을 갖고 또 찾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